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는데 시험이 좀 없으면 좋겠다. 또는 놀면서 공부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꿈 같은 이야기들이 제도로 만들어진 게 자유학기제라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제도입니다. 학교에게는 자율성을, 그리고 학생에게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그럼으로써 학교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또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다.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이 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제도를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현장에서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 또 걱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20대 총선의 이 정치 이야기가 아주 뜨거운 시절입니다만 이런 주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이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전북교육청 진로진학팀의 김성희 장학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소병권 전북교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 분야의 전문가시고 활동을 현장 조사를 쭉 하셨는데요. 박휘용 전북대학교 교육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학부모회에서 나오셨습니다. 참교육 학부모회 전북지부장 장세희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토론 이 분위기가 아주 화사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봄도 됐고요.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죠. 예. 근데 저희가 아까 뭐 간단하게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과장되게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어떤 제도인지 또 전북형 자유학기제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또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사님께 먼저 한번 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유학기 제도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에서요, 6학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학기. 근데 교육부에서는 이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3학기 중에서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서 이제 학교별로 그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학생들이 이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좀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진로를 위한 다양한 탐색과 체험 활동들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북형 자유학기제의 특징은 이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각 지역의 여건과 교육 자원들을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학교를 좀 혁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고, 예,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도 사실은 이런 시도가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70년대에 자유학습의 날, 뭐 또는 이제 1990년대에는 책가방 없는 날, 뭐 이런 이 제도들도 살짝 있었는데요. 박 교수님, 이런 제도하고 좀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에 그 자유학기제의 특징은 그게 이제 정규 교육과정 안에 예. 이런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들, 어떤 특별한 취지를 가지고 만든 그런 교육 혁신의 내용들이 포함된다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또 한 학기를 통째로 그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학교 교육이 이제 유기적으로 그거를 서포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예. 또 이제 다 아시겠지만 또 하나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다 확대되어서 일제히 실시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소병권 대변인님. 근데 현장이 사실은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니까 자율성, 그다음에 예. 창의성, 현장에서 사실은 가장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교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게 선결되어야 되는 게 일단은 이제 3학기 중에 한 학기를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이 된 것을 일단 교사들이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서 지금 4가지 활동이 주로 뼈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뭐 진로, 예술, 체육, 아니면 뭐 이제 동아리 활동들. 거기에 맞춘 것들이 교과 안에 아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교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계획과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시수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 이제 그러면 그 170시간을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해서 그 활동들을 교과 안에 편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그거를 이제 감축을 하면서
그 내용 주수 같은 것, 즉 교육과정 재구성들을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모델들은 지금 시범학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지금 선행 학교들이 다양한 모델들이 지금 제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해서 선생님들이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특성이 또 있죠. 학교의 특성에 예. 맞는 것은 부분 재구성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1학기보다는 2학기 쪽에 아마 그 선택들이 많고 한 이유들이 부분적으로도 좀 적용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뭐 완전히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예. 바쁘고 현장에 특히 아주 바쁠 것 같습니다. 이 현장도 그렇지만 학부모에서도 걱정이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기는 예. 해요. 혹시라도 이게 자유학기제 때 뭐 아이들의 성적이라든지 이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또는 그 자유학기제에서 일반 학기로 갈 때 부정응의 문제라든지 영수가 더 사교육이 강화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은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현장에서 이름 안 좋은 면이 있어 포착되는 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고 이제 일단은 창교육 학부모에서는 그나마 요 한 학기 아이들이 좀 쉴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예.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많이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좀 쉬면서 학교 자치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전북교육청에 거는 기대도 커요. 혁신학교를 너무 학교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전북교육청에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이 자유학기제를 좀 더 잘 정착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또 지역에서는 너무 지역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희 장학사님, 그 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도 크고, 예, 다들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근데 말 그대로 자유학기라고 보니까, 과연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인지, 예, 그 부분을 조금 한번 매뉴얼이 그래도 기본 매뉴얼은 있겠죠? 그럼요. 예. 네,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연수를 학교별로도 했고요. 또 교육지원청별로도 했고, 저도 이제 도에서도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연수들은 많이 했지만 이제 모든 학부모님들 다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이걸 좀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공문을 내릴 거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지 않고 학교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거든요.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 그 구성원들이 같이 교육 공동체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어서 이제 학교마다 저희가 자유학기제 학부모 지원단을 1교 1지원단을 구축하라고 지금 작년부터 이제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이미 많이 구축하였을 것이고 또 올해 또 구축하시겠죠. 그러면 예. 학부모님들이 재능 기부도 해주실 수가 있고 진로 체험을 다닐 때 또 아이들의 안전 문제나 이럴 때 도우미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 교육과정, 뭐 자유학기 교육과정 모니터링도 같이 해주실 수 있어서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지역을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좀 체험처 발굴도 같이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자유학기 활동은 한 학기에 170시간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정규 교육과정이 한 33에서 34 정도 학교별로 운영이 돼요. 그러면 주당 10시간을 자유학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학기 활동에는 무엇을 하는지 첫 번째는 진로 탐색 활동을 하고요. 두 번째 주제 선택 활동을 해요. 그리고 예술체육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해요. 그래서 진로 탐색에는 뭐 진로 체험도 있지만 또 학교에서 어떤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교과 속에서도 진로를 찾을 수 있고요. 이런 방법들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뭐 자유학기가 진로 체험만은 아니거든요. 교육과정의 일부고 진로 체험은 한 학기에 2번 이상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참교육학부의 장지부장님, 이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시험 없는 학교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학생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시범학교 연구 보고 보면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은 예.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좀 애들도 좀 안심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 이제 부모로서 보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또 연구학교 사례 보고 보면 애들 발표력이 굉장히 향상됐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좀 학교 내에서 학교 자체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연습할 수 있는 좀 그런 정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한번 체험하고 나면 굉장히 우리나라 교육이 경쟁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좀 체험해본 아이들이 고등학교의 어떤 그런 경쟁 교육이라든지 입시에 대한 것에도 아이들이 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자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사실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학기제가 예. 민주주의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 그렇죠. 이 역할과. 그리고 학교의 예. 전체 어떤 그 교육 목표에도 민주 시민의 함량 뭐 이런 예, 거 예, 있잖아요. 근데 좀 잘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군요. 사실 학급 회의 시간도 거의 없고. 예. 그래서 좀 전북교육청에서 그 학교 자치의 활성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정말 한번 연습해 볼 수 있고 자유롭게 좀 발표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계기를 한 학기만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입시 중심의 교육에 뭔가 이렇게 이 새로운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변인 어떻게 그런 제도에 좀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이런 제도가? 저희가 항상 이제 교육에 관한 토론회를 수년간 참석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경쟁 위주의 교육,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우울증 성향이 강해져서 2012년대에 있었던 대규모의 학생 자살 사건 등 결과적으로 이게 결국 한 틀 속에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든지 교육 개혁을 했는데 그동안에 조금 이제 불만들이 뭐냐, 중간에 이제 단절됐다, 막혔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중등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쟁교육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입시거든요. 예. 입시라는 큰 테두리와 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중등은 중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준비하는 체제로 가는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혁신학교의 확산도 특히 이제 도시 지역의 큰 학교들, 대규모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에서 조금 씨앗이 자라기 어려운 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찌됐든지 국가정책으로서 물론 100% 준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도달하지 않고 다음 토론회가 되면 문제점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문제점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이걸 시작한다는 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즉 학부모와 나아가서는 사회와 지방자치단체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각을 깨우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이게 좀 세밀화되고 문제를 자꾸 도드라져서 인프라가 부족하면 다 봐봐라, 타시도와 우리가 다르다, 그러면 지자체가 요구할 수 있고 좀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인프라 이런 문제가 물론 우려도 되지만 그 문제가 자꾸 도드라져고 이슈화돼서 그걸 자꾸 요구할 수 있고 의회라든지 뭐 의회가 국회가 아니고 지방의회에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올 1년을 좀 잘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사실 저희가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약간 장밋빛 청사진이 많이 나와요. 예. 모든 게 좋다, 시범학교들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감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좀 나와가지고 저희가 좀 이걸 개선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 나아가서는 이제 중등교육 개혁과 입시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이렇게 이 일정 기간의 시행착오 내지는 좀 이렇게 과도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간을 통해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궁극적으로는 입시 중심의 어떤 교육 형식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좋겠다는 건데 교육청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이런 제도가 입시 중심의 교육 이 방식에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믿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원래 여기가 그 자유학기제가요, 아일랜드를 벤치마킹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도 이제 너무 저희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자원은 없고 외세 침략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막 입시 경쟁이 과열되니까 학생들이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꿈도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나가는 현실들이 대한민국의 현실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잠시 이제 멈춰서서 자기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꿈을 찾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그 아이들이 좀 자신의 의견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 토론 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선생님의 일방적인 어떤 강의보다는
본인이 참여하고 본인이 주인이 되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로 가다 보면 결국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나. 그 꿈을 찾은 아이들은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저는 부모님들이 굳이 막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즐기는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꿈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자체로서 입시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자기주도형 학습이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가진 재능을 발견하고, 그렇죠. 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그 시범 사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쭉 한번 돌아보시고 이 부분을 연구를 좀 하셨죠.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전북 지역하고 또 인근의 그 대전 충남 지역의 몇 학교들을 약 한 2년에 걸쳐 한 3학기 정도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 이제 처음에 그 자유학기제의 시범학교 같은 경우는 좀 시범학교에 한 30% 정도 좀 참여하는 학교가 이제 적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런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했었죠. 신청을 했던 그 학교들이 아무래도 이제 어떤 농산어촌 학교라든가 벽지학교라든가 흔히 말하는 소외된 학교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또 지원금도 내려가고, 또 그런 학교일수록 사실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그런 교육열이라든가 그 경쟁 중심의 어떤 학교 수업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제가 둘러본 학교들은 굉장히 이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학생들도 많이 좋아하고 교사들도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학교를 받아가지고 훨씬 더 많은 학교들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고, 또 그런 학교도 이제 제가 가서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어떤 그 학교의 어떤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학교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시범학교 혹은 그 희망학교의 수준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입시 부담이나 학력의 부담에 조금 덜한 그런 학교에서는 굉장히 자유학기제가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와 좋은 교육적 경험을 줬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은 이제 몇몇 학교들, 대규모 학교, 또 도심 속 학교, 그리고 또 입시에 어떤 스트레스가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학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사실 선생님들은 또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이 굉장히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학부형들이 이제 아무래도 걱정스러우니까 이게 사실은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게 실시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반신반의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부형들의 지원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나 학교 관리자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거를 학생들도 많이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잘 따라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유학기제 자체의 어떤 좋은 취지를 살려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입시 부담이 없는 학교 또는 이제 소규모 지역 농산어촌의 경우는 굉장히 성과가 좋은데, 도시나 또는 대규모 입시 부담이 직접적인 학교들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장세지 부장님 현장에 이런 우려가 지금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려가 있어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어떤 있고요. 측면들이? 사실 작은 학교는 뭐를 해도 잘 되잖아요. 근데 이제 큰 학교나 입시 부담이 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영어, 수학 집중 사교육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너무 인터넷 게임에 빠져갖고 다 PC방 가서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학부모들 지금 우려하고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시범학교 사례 보고에도 보면 자유학기제 이후에 일반 학기 부적응에 대해서 학생들은 걱정하고 있어요. 학부모들도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을 가고 사교육을 좀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좀 대비를 좀 하셔야겠다.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일반 학기로의 전환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뭔가의 대책은 좀 있어야지 학부모들이 안심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괜찮아요. 좋은 정책이니까 따라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잘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설득할 수 있는 장학생 뭔가가 말씀 필요한 드려야 되겠는데 그 전에 한번 예, 예. 현장 이야기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인프라나 어떤 체험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갖추지 않는 상태로 돌게 되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까 비슷한 부분이죠. 예. 이제 뭐냐면 학력, 근데 이제 저희도 보면은 이제 그 학력이라는 그 어떤 프레임에 상당히 매몰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예. 막연한 불안감. 그러니까 그거죠. 책상에 앉아 있어야 왠지 공부를 다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비슷한 이 교육 과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더 목적의식도 있고 운동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체력도 좋기 때문에 장거리 선수 같이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사고를 좀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도 교사분들한테 이제 교원단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불안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들어요. 그렇지만 바뀌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존하고 있는 지금 현재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실행을 해봐서 거기에서 도드라지는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맞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동아리 활동도 지도교사로 가셔야 돼요. 그 수업만 오후에는 서로 같이 물론 학생들이 자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먼 거리에서라도 봐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업무가 좀 더 생길까 이런 불안감도 있는 것이고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예.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방향성과 아이들의 훈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안 해본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리가 잡히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걱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어쨌든 그런 과정은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이 소병권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자유학기제를 놓고 그 여러 가지 기관에서 외부 기관에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관들인데 진로 체험센터 같은 걸 해가지고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을 수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기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제안을 좀 받으셨죠? 이제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금 43개 기관하고 협약도 맺었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 자체가 지금 시군별로 진로 체험센터도 있고 거기에 안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범정부 사업으로 상당히 지금 포괄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각 공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지금 다 협약을 하나씩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어떤 반강제적 의무도 상당히 부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좀 서도 모두 이제 사석에서 말씀했지만 민간에서도 참여를 자꾸 확대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 교육 기부 프로그램은 우리한테는 기부지만 그 회사한테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세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이 민간에서의 그 프로그램까지 자꾸 확대해서 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장학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능 기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지금 안전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 게 안전 도우미 문제,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수업이 되는 방향이 좀 사회적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장 학사님께 이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지역이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진로체험센터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학교마다 재원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염려하는 부분에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지금 많이 안 했었죠. 그 자유학기제가 좀 이벤트성 정책처럼 곧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이 많았죠.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100% 이미 하고 있는 곳들이 많고요. 서울은 자유학년제 이렇게 하고 좀더 연계를 하겠다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교육 문제가 이제 자유학기 과정들이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방과 후에서 그동안 사교육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막연한 불안감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가질수록 아이들은 또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잖아요. 왜 식탁에서 밥상머리에서 교육이 된다고. 그래서 좀 아이들을 믿어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지금 초등학생들은 존재하지도 않을 그런 직업들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어떤 학력이나 그 성적에 대한 기본 우리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돼요. 거의 2020년 내에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를 좀 준비하고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언제까지 학원에 가서 사교육으로만 이것을 보충할 수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를 통해서 오히려 뭐 영어 신문 읽기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영어를 더 열심히 해서 선생님 저 외국 갈래요. 이것도 예. 이제 어떤 학력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꿈을 찾았어 이런 아이들도 되게 많고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특교로 교당 한 평균 1,500 그리고 제가 도 자체 예산으로 평균 500 정도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를 학교 어떤 급과 예, 특별급여로. 그리고 예. 이제 자유학기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분배를 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계획안을 다 짰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이제 특교금이 아닌 표준 교육비로 정규 교육과정 내에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도교생 과제가 또 있군요. 예. 학부형들은 당장 자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 자유학기제 동안에 이제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자유학기제를 바라보면 너무 학력을 놓는 건 아닌가, 또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우려를 말씀하십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혹은 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조금 예, 제 예.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성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형들이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적이 1등에서 5등으로 떨어진다든가 5등에서 10등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려하는 건데요. 이게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과다하게 학업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잠시 쉬면서 자신의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한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성적이 떨어질 일은 없겠죠. 또 하나 이제 우려가 이제 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예. 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봐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2시간을 계속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잠시 1시간 정도 좀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는 게 훨씬 우리가 학습 효과나 이런 것들도 높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이제 연구 결과로도 나타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계속 공부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지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의 어떤 경쟁력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이런 그 과다한 학교 경쟁의 분위기를 이 자유학기제의 어떤 기회 혹은 그리고 이제 이게 정책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주도적으로 또 교사들도 여러 가지 수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기회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장을 충분히 한번 활용해 보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부형들이 그런 어떤 공정한 경쟁의 룰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크게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자유학기제 한다고 해서 괜히 성적 떨어지고 애들 공부에 취미 잃어버리고 이러면 아주 복잡해진다는 게 그런 문제가 있고,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성적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개념을 봐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지만 현실의 과정도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중학교 1, 2학년에서는 평균 주당 평균 34차시를 수업을 33차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주당 10시간을 지금 하는 것만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좀 일반적인 이제 선택형 교육과정이나 다양한 체험을 좀 하라는 의미인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부러워하는 우리 소위 말하면 서구의 유명 사립학교들을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그림을 보면 거기 학생들은 항상 체육, 문화, 예술을 해요. 예. 그러므로 해서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야 감성과 지성과 체력이 늘어나니까 하는 건데, 지금 저희 사회에서도 경제적 능력이 계신 분들은 아까 말한 학원도 있지만 요즘 체육학원, 문화학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거를 경제력으로서 그거를 했었죠. 그런 기회를. 예. 그렇지만 저는 이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좀 이번에 사실 제가 초등에 있기 때문에 중등에 있는 것은 사실 크게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봤는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기회의 균등성을 학교나 이제 어떤 기관, 학교가 고르게 다 주는 거다,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현재 경제적 능력이 계신 분들은 기본 교육과정이 있고 그 외의 시간에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체육 활동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문화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학교에서 이게 전체도 아니고
겨우 이제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예. 저는 부분적으로는 이걸 조금 확대해서 애들이 좀 어느 정도 다양하게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기회로서 되기 때문에 너무 이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학력은 지금 주지교과의 학력이죠. 예. 주지교과의 학력이 떨어졌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런 포괄적인 전인적 능력의 학력은 오히려 같이 고르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아니, 듭니다. 그러니까 예. 동의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동의는 하는데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한 학기 선행은 선행도 아니다. 한 학기 선행은 예습이다. 예. 예. 학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모든 거에 동의는 하고 또 전체적으로 다 안 하기 때문에 다 자유학기제니까 좀 가능성을 좀 보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교육청에다가 좀 안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반 학기 전환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학부모로 하여금 조금 사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좀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한번 거죠. 그 예,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자유학기 활동이 10시간이지만 나머지 교과 활동이 23, 4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선생님들은 더 집중적으로 이것을 교재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4시간 했던 과목을 이제 3시간으로 운영하다 보면 좀 더 이걸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스스로가 결국 내가 더 연구하고 교과를 재구성해야겠구나. 이게 저절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그런 어떤 우려를 저희가 이제 좀 감안해서 이제 주제 선택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교과를 심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선행을 했다고 잘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사고의 깊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제 선택 활동을 되도록이면 교과를 심화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라고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누누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수업 방법들이 지금은 처음 시작이지만 자연스럽게 다른 학년으로 연계는 당연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창체 활동에서 이제 금방 어떤 감수성이나 뭐 예술체육활동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창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걱정을 하셔야 될 분들은 지금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주체적이고 또 아주 정밀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이게 교사로서 이제 업무라고 하면 이제 교사는 이제 일단 가르치는 거와 이제 주변 관인데 일단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현장에 적용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일단은 초입 단계까지는 끌고 가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진행되는 거 전체를 봐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무량이 늘리니까 예. 이제 오늘 이제 장학사님도 계셨지만 그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심껏 학생들과 오롯이 할 수 있게 이제 다른 이제 업무적인 것들을 경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예. 전체적인 교육청의 시스템이 바뀌는 어떤 계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안내와 아까 말씀하신 안내, 그 다음에 오롯이 교사가 그 부분만 할 수 있게 다양한 매뉴얼과 업무 전체적인 업무의 경감을 좀 예. 추진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교사는 사실 이제 가르치고 학생들과 호흡하는 게 본래 업무 그렇죠. 우리 예, 생업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해야 되고 당연히 책임이고 근데 이제 예전에 그런 어떤 교사와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좀 달라진 것처럼 이제 서비스의 형태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소통하고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이제 예. 그렇지만 좀 더 변화가 필요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우려를 이제 같이 한번 저희가 짚어봤는데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방금 이렇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장에서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게 아마 이제 지금 준비한 기간이어서 올해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2학기로 다 미뤄진 게 아마 그 때문이겠죠? 애티를 벗지 않고 중학교에 적응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현재까지는 원래의 교육학기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갑자기 자유학기제로 했을 때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일반 학기로 넘어갔을 때 혹시 부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준비 기간도 있고 학생들이 그 중학교의 시스템에 좀 적응하는 거 예, 그 그런 문제가 부분들이 있기 있겠군요. 때문에 2학기로 좀 많이 쏠림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학교들은 자연스럽게 시범학교라든지 이런 걸 몇 년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바로 1학기에 또 시작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학부모와 교사와 이제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정하기 때문에 1학기냐 2학기냐를 너무 큰 의미를 두시는 거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 교수님, 지금 이제 대체로 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가 학생들이 진로교육 이런 부분에 이제 크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중학교 1학년들에게?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부의 어떤 그 초, 중, 고등학교의 어떤 교육의 방향, 진로교육 차원에서 방향이 초등학교에서는 진로를 한번 탐색해보고 또 중학교에서는 그 진로에 어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보고 또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대학 이후에 바로 이제 그거를 연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혹은 뭐 2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해보는 건데요. 그 교육 내용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학생들이 그 중학교 시기에 배워야 될 내용들이 진로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지식 위주고 이론 위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나 고민이 부족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 진로 교육을 대비하는 그런 교육의 흐름이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또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교육과정의 내용이라든가 어떤 진로 교육과정 내용 속에 교과 지식 속에 진로의 체험이나 진로의 경험들을 녹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 시청자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진로 교육하고 입시 준비는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네.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그 대학에서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에 교육부에서도 새롭게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2018년부터는 어느 정도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어떤 내용들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될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과의 내용들을 핵심 역량들의 성취 기준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배워 나가는 과정으로 이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그렇게 이제 되다 보면 그것이 입시 문제하고도 당연히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학에서도 그렇고 또 기업에서도 그렇고 그런 입시가 아니라 어떤 진로나 이런 부분들 의 어떤 잠재력이나 역량을 가진 그런 인재들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입시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는 그런 입시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정책이 나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장지 부장님, 아무래도 이제 진로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어요. 입시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진로 얘기를 하셨는데 중학교 학생들에게 진로, 이렇게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이 중학교 1학년이 진로에 대한 고민하는 게 맞습니까? 실제로 가능합니까? 글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럴 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너 커서 뭐 될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탁 하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까? 이 정도의 어떤 계기만 던져줘도 또 아이들은 또 스스로 고민하면서 찾아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틈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못 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병건 대변인께 현장에서 이제 준비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과제도 많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교총이나 이런 정책적으로 어떤 고민들 하시는지 한번 좀 듣고 지금 뭐 나온 부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프라 문제, 그다음에 이제 도시와 농촌의 문제, 격차 문제, 그다음에 일반 그 자유학기제에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어떤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학력의 어떤 형평성과 공정성을 주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이제 좀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예전에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사업이 처음 됐었을 때 이 정권이 바뀌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현장의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국정과제로 계속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자유학기제도 조금 더 확대시키고 해서 그 부분들이 좀 안착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항상 저희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예산의 문제. 지금 항상 처음에 특별 교부금 형태로 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점 줄어서 최근에 이제 예산 문제 갖고 항상 시끄러운 것들이 반복되는 경향들이 예.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교사의 열정으로 하면 당연히 저희들은 열정으로서 준비합니다. 뭐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항상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하는데 학생들과 어떤 소통하는 거 그런 어려움들은 언제든지 하지만 이 진로 체험은 이 자체적으로 현장 체험을 가야 된다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예산적인 것이 수반이 되면 예. 그 몫에 맞는 것이 확보가 되어져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그 반응이 좋아져서 점점 확대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학교나 우리 지금 단체들에서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되게 뭐 지방의회든 아니면 국회든 이제 그런 거에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토론을 짚어봤는데, 뭐 하나하나를 이제 깊이 따져본다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오늘 대략의 좀 전체적인 윤곽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토론에서 미처 못하신 말씀이나, 또는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다행히 저희 전북교육청은 학교의 혁신을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학기의 방향이 학교 혁신의 방향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민주성과 자발성, 공동체성을 기르면서 민주 시민의식도 함양하고 또 자기의 진로도 찾고 또 거기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학기제에 기대가 많고요. 뭐 지역 교육 공동체에 또 학부모님 또 선생님들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서 정말 전북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긍정적인 시선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병곤 대변인 마무리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사가 오롯이 이 학생들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경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조금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면 좀 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예산적인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국가해 주시고 또 교육청과 학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도 그런 관심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유영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요. 비록 시범 운영 기간이었지만 자유학기제 동안에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진로 탐색 활동을 하면서 보면서 느낀 것이 그동안 그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 학교 교실의 상황에서 소외되었던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죠. 예. 그런 학생들이 그 자유학기제의 수업이나 또 어떤 진로 탐색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큰 활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고 또 교우 관계도 많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교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교육의 가장 큰 역할은 그 교육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기여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세희 부장님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 인프라 구축 앞으로도 좀 계속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정말 이 경쟁 교육 속에서 지쳐 있는 아이들한테 정말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좀 오아시스 같은 그런 역할이 되는 학년이 좀 되었으면 싶고 또 이 자유학기제를 펼쳐나갈 또 우리 전북 교육청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잘 정책을 좀 수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렇게 토론을 해봤습니다. 2학기부터 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아주 자유롭고 창의적인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또 이게 이 토론 과정에서도 이야기됐습니다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 그리고 또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자기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해가는 그런 훈련들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또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토론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나름대로 과도기도 거치고 또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러나 분명하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유학기제가 우리 후손들의 우리 후배들의 좋은 진로 선택과 또 좋은 미래를 위한 그런 훌륭한 시도가 되고 또 좋은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